어느 날 누군가 낯선 사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범한 일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죽은 이의 지문으로 수천만 원을 빼내는 남자. 흡연장에서 만난 이웃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망상범. 아버지의 칼에 쓰러진 아들. 믿었던 언니의 예비 신랑에게 성추행당한 절친의 최후. 고소했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살해당한 여성. 그리고 단지 치킨을 먹고 있었다는 이유로 칼에 찔린 시민까지. 오늘도 당신이 듣고 나면 밤잠 설치게 될 이야기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김천 오피스텔 살인. 시신의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빼앗다. 죽은 자의 손가락을 잡고 휴대폰에 지문을 인식시켰습니다. 차갑게 굳은 시신조차 돈을 빼내는 도구로 전락시킨 한 남자. 그는 단돈 6천만 원을 위해 일면식도 없는 청년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입니다.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 지난해 11월 32세 양정열은 범행 도구를 챙기고 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경비원 행세를 하며 카드키 점검을 해드리겠다고 속여 피해자 A씨를 유인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준비해둔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단순 강도가 아닌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A씨를 살해한 뒤 양정열은 곧장 신분증과 카드를 챙겼습니다. 수백만 원을 결제하며 며칠을 버텼지만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그는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피해자의 시신 손가락을 억지로 꺾어 휴대폰에 인식시킨 뒤 6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 이후의 행동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아들을 걱정해 연락을 시도하자 그는 태연히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찮다, 곧 연락하겠다. 이미 숨이 끊어진 아들의 이름으로 부모를 안심시킨 겁니다. 조사 결과 양정열은 범행 전 인터넷으로 범행 도구를 주문하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순간의 우발적 범행이 아닌 돈을 위해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살인이었던 겁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 단돈 6천만 원을 위해 생명을 도둑질한 범죄. 교화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족의 고통과 탄원서를 고려하면 사형도 가능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대신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순간 방청석에 있던 유족은 참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내 아들 살려내라. 법정에 울려 퍼진 그 외침은 재판부의 냉정한 선고문을 찍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시신의 손가락으로 돈을 빼낸 남자. 단지 6천만 원을 위해 생명을 지운 양정열. 이 사건은 우리가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건. 아파트 흡연장 살인 망상이 만든 죽음. 담배 한 대 피우러 나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 이웃의 주목과 발길질로 이어지고 결국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평범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벌어진 살인극. 그 배후에는 망상이라는 두 글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 지난해 8월 29세 최성우는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70대 이웃 남성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를 해칠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망상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격분하며 주먹과 발길질을 퍼부었습니다. 쓰러진 피해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한순간의 착각, 그러나 결과는 되돌릴 수 없는 살인이었습니다. 범행 직후 최성우는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싸우다 보니 상대가 쓰러져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피해자가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고 후에도 그는 태연히 담배를 피우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건 그의 망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를 해칠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실제 위협도 없는 이웃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사건은 전국적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검찰은 그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후 적극적인 응급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등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 진정한 반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최성우 측은 범행 직후 곧바로 신고했으니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자수라고 보기 어렵다. 신고 내용도 객관적 사실을 숨겼다. 결국 그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유족에게는 그 어떤 변명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담배 한 대 피우러 나갔던 아버지가 단지 이웃의 망상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이웃과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망상 하나에 목숨을 잃은 70대 남성, 그리고 태연히 담배를 피우며 쓰러진 시신을 바라보던 범인. 아파트 흡연장 그곳은 더 이상 일상의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 휴대폰 안 바꿔줘서. 결국 아들을 살해한 친부의 끔찍한 범죄. 한순간의 분노가 친아들의 삶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아들은 지적장애와 학대의 과거를 딛고 일어서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희망은 바로 가장 가까워야 할 존재. 친부의 손에 무참히 끊겨버렸습니다. 지난 2월 전남 목포시의 한 주택. 60대 남성 A씨는 함께 살던 20대 아들 B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A씨가 휴대폰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들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들은 게임에만 몰두했고 이에 화가 난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흉기를 들이대 아들을 찔러버렸습니다. 범행 후에도 그는 아들을 살리려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이틀이나 지난 뒤에서야 아들이 의식이 없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피해자의 몸에는 흉기의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숨진 아들 B씨는 사실 누구보다도 강한 삶을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고 어린 시절에는 부모로부터 방임과 학대를 당하다가 구세의 복지시설에 입소했습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학업을 이어가 자력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사회에 나아가려는 첫걸음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길은 친부의 칼끝 앞에서 허망하게 꺾였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냉정히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제1형사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살아온 피해자는 아버지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뉘우침이나 자책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단순한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아버지, 그리고 그 피해자는 누구보다도 삶의 애착을 가지고 버텨온 청년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비극은 이렇게 또 한 명의 젊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네 번째 사건. 절친 언니의 예비 신랑에게 당한 추행. 끝내 세상을 등진 그녀의 이야기. 형부 빨리 가세요. 언니가 기다려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절친을 배려하며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언니의 예비 신랑은 그 말을 무시했고 결국 그녀의 삶은 끔찍한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2023년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 예비 신부 A씨, 그의 친구 B씨 피해자, 그리고 예비 신랑 C씨는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C씨가 돌연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욕설을 퍼붓고 강제로 침대에 눕힌 채 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피해자는 처음엔 고소를 망설였습니다. 무엇보다 절친한 언니가 예비 신랑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언니가 충격이 클 거야. 내 탓이라고 할까봐 걱정되라며 괴로워했지만 사건 이후 복통과 하열 증상이 나타나자 결국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 하지만 그 결심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언니는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잊고 우리끼리 잘 살고 싶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피해자가 언니를 위해 참으라는 거냐고 묻자 언니는 차갑게 그래라고 답했습니다. 피해자는 철저히 외로워졌습니다. C씨는 처음엔 사과했습니다. 취해서 기억이 없다. 2번 다시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하자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추행한 적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심지어 전 여자친구에게 허위 진술까지 부탁했습니다. 수사는 길어졌고 피해자는 경찰과 법정을 수차례 오가며 끔찍한 기억을 다시 꺼내야 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진술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고 변호인은 집요하게 사건 상황을 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1심에서 C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토록 원했던 정의는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선고 2주 만에 피해자는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럼에도 재판은 이어졌습니다. 항소심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뒤늦게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3천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미 피해자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믿었던 친구의 예비 신랑에게 성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 절친의 예비 신랑에게 배신당하고 절친에게마저 외면당한 그녀. 그녀가 견뎌야 했던 세상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남겨진 건 징역 10개월이라는 가벼운 형과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한 젊은 생명의 상실뿐이었습니다. 5번째 사건. 용인 오피스텔 주차장 살인사건. 죄송하다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가. 깊은 새벽, 고요해야 할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의 비명과 함께 피비린내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진 건 단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한 여성이 아닌 끔찍한 집착과 분노의 표적이 되어버린 한 피해자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 새벽 2시 40분경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가 귀가하던 길 갑자기 나타난 30대 남성 A씨가 준비해온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휘두른 흉기에 결국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범행 직후 그는 차를 몰아 강원도 홍천까지 달아났습니다. 학교 앞에 렌터카를 버린 뒤 야산으로 몸을 숨기며 도주국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집요했습니다. 채취 증거경과 수십 명의 인력이 동원됐고 30여 시간의 수색 끝에 결국 은신처는 드러났습니다. 차량 발견 지점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서 그는 처참히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 끔찍한 범행의 이유는 보복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5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화성동탄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의 고소장을 접수했던 것인데 그때부터 A씨는 분노와 앙심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경찰은 이 사건을 계획적인 보복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죄송하다.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가족과 주변 모두를 파괴한 범죄. 그 무게를 죄송하다 한마디로 덮을 수 있을까요? 경찰은 그의 범행을 철저히 수사하는 동시에 사이코패스 검사와 신상 공개까지 검토 중입니다. 6번째 사건. 5mm 더 깊었으면 즉사. 공원에서 치킨 먹던 평범한 시민을 찌른 이유. 평범한 여름밤. 평상 위에서 지인들과 치킨을 나누던 즐거운 시간. 하지만 그 행복은 단 몇 초 만에 피로 얼룩진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8월 21일 밤 11시 전북 정읍의 하천변. 시민 A씨와 지인 3명이 평상 위에 앉아 치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50대 노숙인 B씨가 다가와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기서 치킨을 먹고 있냐? 왜 통행을 방해하느냐? 하지만 사실 그들이 앉아있던 평상은 지자체가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었고 길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시라. 일행이 말했지만 B씨는 점점 격분했습니다.
욕설을 퍼붓고 치킨과 담배꽁초를 던지더니 마침내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가까이 있던 일행을 그대로 찔러버렸습니다. 피해자는 심장을 간신히 비켜갔습니다. 병원에서는 5mm만 더 깊었으면 즉사했을 것이라는 소견이 나올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심장 주위에는 피가 고였습니다. 그는 자가 호흡조차 불가능해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피해자는 동료들을 향해 빨리 도망치라고 외쳤습니다. 동료들이 피할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망친 피해자가 차 안으로 몸을 숨기자 B씨는 뒤쫓아가 차량 유리를 마구 난도질했습니다. 다행히 차량 SOS 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고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에서 드러난 범행 이유는 기가 막힙니다. 그는 원래 자신이 그 평상에서 노숙을 해왔는데 그 공간을 빼앗긴 것 같아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단순한 자리 문제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시민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은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들 어떠셨습니까? 낯선 사람의 초인종 소리에, 흡연장에서 스친 눈빛 하나에, 휴대전화 하나에, 술자리 한순간에, 그리고 치킨 한 조각에 누군가의 인생은 무너지고 또 누군가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당신이 모르는 사이 비극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